여러분, 한의학 처방 중에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아주 정밀하고 강력하게 병의 핵심을 도려내는 무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사심탕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심장의 화를 쏟아낸다. 그 이름에 모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심. 글자 그대로 풀면 심장을 쏟아낸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심이라는 게 그냥 가슴에 있는 그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상부, 에너지의 중심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그 중심이 어디냐? 명치 주변의 심하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심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방은 이름에서부터 내가 어디를 타겟으로 할 거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처방, 사심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심탕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사화라는 핵심 전략, 그리고 어떤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환자에게 이 무기를 써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심탕이란 대체 어떤 처방인지 그 뿌리부터 한번 캐보겠습니다. 어디서 왔고 또 무슨 일을 하는 녀석일까요? 사심탕은 거의 2000년 전이죠. 장준경의 금괴오략에서 시작된 아주 유서 깊은 처방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 딱 3가지로 요약되는데 이게 아주 화끈합니다. 첫째, 활활 타오르는 불을 그냥 꺼버리고요. 둘째, 그 열로 생긴 독을 풀어내고, 셋째, 몸속에 진득하게 엉겨붙은 습기를 싹 말려버리는 거죠. 자, 이제 사심탕의 진짜 핵심, 가장 중요한 개념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청열과 사화의 차이인데요. 둘 다 열을 끈다는 건 똑같은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청법이라는 건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을 때 창문 열고 부채질해서 흩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형체 없는 열을 다루는 거죠. 반면에 사법은 댐에 물이 꽉 차서 처지기 일보 직전일 때 수문을 확 열어서 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뭉쳐있는 형체에 있는 열을 상대하는 거죠. 사심탕은 바로 이 후자, 사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4글자, 이사대청에 사심탕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채질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거대하게 뭉쳐버린 열을 다스리기 위해서 쏟아낸다라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심탕의 핵심 전략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대단한 사 전략을 대체 어떤 약재들로 어떻게 구현하는 걸까요? 이제 처방의 설계도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대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왕을 그냥 변비약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처방에서 대왕의 진짜 임무는 저 위에서 미친 듯이 타오르는 불길을 그냥 멱살 잡고 아래로 끌어내려서 몸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몸 깊숙한 혈분까지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열받아서 생기는 코피나 토열 같은 상부 출혈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황을 돕는 좌청용 우백호가 있죠. 바로 황금과 황년입니다. 황금은 가슴 위쪽, 상초의 열을 담당하고요. 황년은 소화기 주변, 중초의 열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대황, 황금, 황년, 이 삼각편대가 우리 몸의 상중하, 즉 3초 전체에 퍼져 있는 불을 싹 긁어 모아서 대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조합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최초의 문헌인 상한론에는 대황과 황년 2가지만 언급이 됐는데 송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여기에 황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3가지 약재 조합이 표준이 됐죠. 아무래도 황금이 들어가니까 열 내리는 효과나 명치 답답한 걸 푸는 효과가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무기일수록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떨 때 어떤 환자에게 써야 할까요? 진단의 핵심, 바로 습, 열과 뭉침, 이 2가지 키워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자가 들어왔는데 온몸에서 열이 펄펄 끓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얼굴이랑 눈은 새빵같게 충혈되어 있고 소변은 진하고 대변은 꽉 막혔습니다. 이 불길이 위로 치솟으면 코피가 나거나 피를 토하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면 헛소리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실화, 즉 실체가 있는 불이 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다른 열병이랑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혀에 있습니다. 환자 혀를 딱 봤는데 마치 치질에 녹여놓은 것처럼 누렇고 기름진 설태가 두껍게 끼어 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몸 안에 습열이 꽉 뭉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확진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환자의 명치 부위를 손으로 꾹 눌러봤을 때 그냥 좀 더부룩한 수준이 아니라 마치 돌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심화비경인데 이게 만져진다면 형체에 있는 열이 뭉쳐있구나, 사법을 써야겠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도 알았고 진단법도 익혔어요. 그럼 실전에서는 이 사심탕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 무기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핵심 전쟁터,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열이혈관을 터뜨려서 생기는 코피나 토혈. 둘째, 온몸에 불이 난 것 같은 구내염이나 잇몸병 같은 염증성 질환. 셋째, 화가 심장을 들쑤셔서 생기는 극심한 불안감이나 불면. 마지막으로 습열로 인한 황달까지. 이 네 가지가 사심탕의 주된 타겟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반드시 변비나 누런 설태 같은 실화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찬, 비위가 허한한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 칼날 같은 처방을 쓰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의 얼마 남지 않은 양기를 베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사심탕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심탕은 그냥 열 내리는 약이 아닙니다. 형체에 있는 열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적을 잡기 위해 설계된 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대황, 황금, 황련, 이 세 약재의 조합은 우리 몸에 가득 찬 불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아래로 쏟아내는 방법이죠. 다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 이 위기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손 쓸 수 없을 만큼 맹렬한 화열과 마주했을 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당신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결정적인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심탕인 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